일단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소개부터 하면 이름은 전성실이라고 하고요. 예. 이름 괜찮죠? 네. 거꾸로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실성 좋아요. 이름 하나로도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아주 좋습니다. 네, 현재 한 15년 초등학교 교사 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지금은 한 1년 백수 지내다가 올해 이제 나눔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봐야 1인 기업이에요. 사무실도 없고 혼자 하는데, 왜냐면 기관에서 계약할 때 종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 뿐이고, 그냥 맨날 이렇게 강의하러 다녀요. 그 중에 오늘도 하러 온 건데, 저는 이제 전공은 나눔 교육이에요. 그리고 더 전공은 이제 Q&A 교육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마을 만들기 교육이나 또 사회적 경제 교육이나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눔과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 사실 그 나누는 거, 소통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보통 이게 좀 창의인성이라고 나왔는데, 저희 나눔 교육이 거의 인성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나눔 교육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기부 교육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거를 인성 교육으로 좀 많이 수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대충 뭔지 좀 오늘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분 정도인가요? 강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교시 제가 강의를 하고 질문을 좀 받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왜 나누고 어떻게 나누고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기생이라는 거 아세요? 기생? 뭐죠? 요즘에 기생수라는 영화도 나왔던데, 기생이 뭘까요? 붙어 사는 거죠, 그쵸?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죠. 일방적으로 따라오는 관계죠, 그죠? 기생 대표적인 곤충으로 재작년에 영화 나온 거 기억나세요? 연가시라는. 식사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에 희생양이 된 여치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쭉 나올 겁니다. 이윽고 수 여치의 항문에서 나오는 연가시. 여치의 몸에서 기생하다가 성장이 끝나는 가을이면 숙주인 여치를 조정해서 물가에 데려와 제살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연가시는 이제 물속에서밖에는 짝짓기를 못한다고 해서 숙주에게, 그러니까 근데 여치는 물가를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뜨겁게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물가를 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물가로 와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거죠. 길이가 10cm에서 최장 90cm에 이르고 숙주 한 마리에 5마리씩 기생하기도 하는 연가시는 숙주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잔인한 놈들입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짝짓기를 한대. 자, 얘네가 나간 숙주는 어떻게 될까요? 연가시에게 영양을 다 빼앗긴 여치는 그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냥 죽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연가시는 여치한테 나눔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떠나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공생은 뭘까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개미하고 개미는 진딧물이 엉덩이에서 내놓는 달짝지근한 배설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진딧물은 개미한테 이렇게 꿀물을 주고요. 그 대가로 개미도 진딧 무당벌레의 즐거움은 무당벌레를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딧물의 흑기사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나눔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저는 누구를 위한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자,
자, 기생 같은 경우에 물론 여치한테는 주는 게 없죠, 그죠? 근데 그걸 받아서 과연 혼자 먹고 죽을 거냐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받은 걸 누구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누구한테 주고 갈까요? 받은 걸, 영양분을 자식한테 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기생을 했던 목적이 뭔가를 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 종족이나 자기 자식을 위한 행동이었더라고요. 근데 공생은 또 반대로 진딧물이 볼 때는 개미가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 무당벌레가 볼 때는 어때요? 짜증 대박인 거죠. 지금.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집안 독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눔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관점을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생이 이기적이기만 할까 또는 공생은 이타적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제 받는 거 이제 했고 주고받는 거 했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주는 것만 있죠. 주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응? 모성애. 선생님 또 엄마니까 또 그죠? 대표적인 곤충으로 벌을 예를 드는데요. 벌 중에도 왕바다리 벌이라고 하는 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군집 생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여왕벌 혼자 나와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의 여왕벌들은 알만 낳잖아요. 근데 얘네는 뭐부터 할까요? 집부터죠. 그래서 평생을 집을 지을 재료를 주다가 스스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 엄마의 육각형의 방을 정말 한 칸 한 칸 끝이 없어요. 위에서 재료를 뱉어내며 홀로 집을 짓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집 짓고 있는 거.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이음새 부분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거를 보양식으로 이음새가 허술하면 집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잊지 않고 점검을 합니다. 자, 집을 지어서 뭐 할까요? 알을 낳겠죠? 근데 집을 알을 낳을 만큼만 짓고 어미는 또 짓고 집을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서 육각형의 방마다 하나씩 알을 낳으며 식구를 늘립니다. 자, 그럼 알을 낳은다면 뭘 할까요? 부화시켜야죠. 아기들이 잘 자라나 살펴보니 아무래도 집이 건조한 자, 듯합니다. 우리는 건조하면 뭐 하죠? 가습기 사죠. 얘는 돈이 없어. 입안 가득 물을 물고 와서는 그래서 물을 한 방울씩 방마다 한 방울씩 넣어서 습도를 맞춰주고 알이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동물들의 세계가 신기하다. 그 다음에 더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선풍기가 돼요. 다음은 마치 선풍기처럼 날개짓을 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새끼들이 부화하기 좋게 온도를 조절합니다. 비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비 오면 알이 눅눅해져서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 먹는 하마 놓지만 얘네는 비를 맞으면 이번엔 일일이 물을 빨아서 뱉어냅니다. 방 안에 자기 수분이 머리통만 많아지면 물방울을 아이들이 계속 쉽게 썩고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이 태어나가죠. 이제 뭐 해야 돼요? 먹이 또 구하러 다녀야죠.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작은 알들이 먹이를 부화해 나무리 애벌레가 뒤에 되면서 숨겨놨다가 엄마는 더욱 조금씩 떼다가 바빠졌습니다. 주는 거예요. 근데 먹성 좋은 문제는 새끼들을 키우려면 하루 그때 종일 집에 먹이를 누가 있어요, 날라도 없어요? 부족합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개미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애벌레들은 뭐 꼼짝 없이 사는 거예요. 결국은 유유히 돌아갑니다. 다 먹고 돌아가요. 얘네들도 자식을 키워야 돼요. 이제 엄마가 왔는데 돌아온 어미는 기가 막힙니다.
확인하고 또 하고 울죠. 이게 약간 연출 같아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떻게요? 같이 한두 마리씩 어미 왕바다리는 집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다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굉장히 재수가 늘어나요. 가을이 깊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대가족을 이룬 어미의 역할도 엄청 많죠. 끝나갑니다. 곧 겨울이 닥칩니다. 자, 이제 겨울이 되면 성장이 끝난 벌들은 하나둘씩 떠난대요. 엄마 품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혼자만 남고. 지난 봄 집을 짓고 알을 낳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고요한 집안에서 어미는 일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중고생애들 이거 보여주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랑 너무 달라. 운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자기 거 챙기고 주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다 주고 들어가셨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벌들의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나눔을 받은 건데 다른 곤충들이 볼 때는 어때요? 대단히 이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자기 자식밖에는 모르는 거. 아까 먹이 숨겨놓고 주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이제 화식조라고 하는 새인데요. 이 새가 먹고 있는 요거는 알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래서 이 새는 이 열매를 먹고 그 식물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쵸? 받기만 하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씨앗을 멀리 가서 이렇게 똥을 싸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도 넓어지고 이 씨의 이 열매에 그 속해 있는 식물의 개체수도 늘어나는 거죠. 그냥 받기만 해도 뭐예요?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밀고 있는 나눔 중에 하나가 받는 나눔이 있어요. 나눔은 여러분들 꼭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받는 거로도 나눔이 돼요. 이게 소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받는 나눔 뭐 있을까요? 너무 쉬운 거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먹기 싫은 반찬 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맛있게 먹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어떻게 돼요? 좋아하시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새로운 메뉴 하나 이렇게 딱 내놔요. 근데 이게 좀 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메뉴는 식탁에서 사라지는 거죠. 저희 막내가 7살인데 유치원 갔다 와서 뭐예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걔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빠 고마워하고 가요. 제가 그 중학교 수업하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강사들이 제일 수업하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서울시청 밑에 있는 시민청이에요. 왜냐하면 오픈 스페이스에다가 중앙에 기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거기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앉아있냐면 중학생들이 앉아있어요. 이거 최악이야. 그것도 40분만 하래요. 정말 최악이에요. 근데 제 앞에 박준영 있죠. 갈갈이 박준영. 이 사람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3분의 1도 안 들어요. 딱 들어갔는데 야, 오늘 진짜 죽었구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뭘 했냐면 받는 나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 시간에 선생님한테 받는 나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 자세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녀석이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 돼요. 빙고 했죠. 그래서 애들이 40분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관계자들이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요. 나올 때는 전부 다 90도로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못 봤으니까. 근데 제가 한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받는 나눔 하자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소통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먼저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어때요? 내 거 절대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과 집단의 관점을 살펴보면 받기만 하는 거랑 주고받는 거랑 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내 입장에서 뭐예요? 나눔이 돼요. 내 입장에서.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2002년도에 월드컵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빨간 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어느 NGO 단체에서 몇만 벌을 모아서 필리핀의 어느 도시에 갖다 줬어요. 잘 입고 쓰라고. 근데 그 도시가 경제가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옷을 안 사는 그 사람들이. 그럼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망한 거죠. 근데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줬는데 뭐예요? 누군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동네 잔치하면서 무료로 떡볶이를 막 나눠줘요. 자, 그럼 분명히 좋잖아요. 그죠? 동네 애들도 무료로 먹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서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 어떻게 돼요? 그날은 종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 그룹 안에서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뭐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이. 나는 정말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아이 수준에서 쉬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전체는 어때요? 아까 내가 먹기만 해도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것 또한 다 나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라서 나눔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마을 만들기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조라는 건 뭐죠? 스스로 나를 돕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있어요. 스스로. 그쵸? 이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근조는 뭐예요? 도움받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주체가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죠. 그러면 나 혼자 하던 걸 우리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지속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빠지더라도 할 거니까. 공조는 뭐예요? 모두가 돕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두가.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지속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때요? 한 사람한테 받을 때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받을 때는 좀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 마을 모두가 날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부담감이 정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개념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면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정말 저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제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쟤는 우리 마을 주민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주민들 중에 꼭 있었거든요. 뭐 똥찌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할 일을 만들어준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장이 되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서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만 저는 나눔이 그러니까 진정한 나눔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통도 어때요? 일방적으로 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저는 소통이 된다고 보고요. 이게 마을 안에 있으면 정말 관계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요만한 오해가 생겨서 소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는 오해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면서 내 욕구대로 하는 건 뭐예요? 시해라고 해요. 내가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욕구대로만 해주는 건 뭐예요? 시중이라고 해요. 같이 하는 게 시해예요.
이건 소통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시혜적 관점에서 야 이거 좋은 얘기가 꼭 들어. 우리가 보통 수업 들어갈 때 애들한테 하는 게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요즘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주는 수업만 하지 말고 받는 수업도 좀 해라. 네, 꼭 받는 수업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는 수업과 받는 수업을 어떻게 해요? 적절히 섞어야지만 우리가 아이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아이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진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부분 들어가서 선생님 혼자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그냥 나오시는 거죠. 그럼 애들은 사실은 듣긴 들었는데 안 듣는 애들 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삼촌하고 조카가 나오는데 누가 더 많이 참고 나눔을 했을까요? 여동생이 방학 중인 8살짜리 조카를 저희 집에 맡겼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주일만 봐달랐거든요. 마침 제 휴가 날짜가 딱 맞아 떨어졌고 저희 아이들과 같이 놀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조카가 저희 집에 온 첫날 심심해야 조카를 위해 워터파크를 갔어요. 전 저희 아이들은 뒷전이고 조카만 따라다니며 어린이풀에서 재밌게 놀아주었습니다. 삼촌에 물폭탄을 받아라. 야, 첨벙. 에이, 삼촌, 물폭탄이 어딨어요? 한번 던져봐요. 삼촌은 물속에서 변신도 할 수 있는데 야, 첨벙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놀아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었지만 얕은 물에서 잠수도 하고 배영도 하고 개 헤엄까지 선보이며 몸개그를 보여줬더니 조카 녀석도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동네에 트럼플린, 일명 방방이라 불리는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원래 아이들만 타는 거지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땀나도록 열심히 뛰었어요. 누가 더 높이 뛰나 시합도 하고 덤블링도 선보였어요. 땀나도록 뛰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달한 군것질거리도 사주며 조카에게 점수를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실에 있던 조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아빠, 나 언제 데리러 와? 아니, 재밌어. 근데 삼촌은 워터파크 갔어도 심하게 물장구 쳐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방망 타러 갔을 때도 어른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불량식품도 잘 사 먹어요. 그러니까 아빠 내일 당장 데리러 오세요. 나 집에 갈래. 자, 삼촌은 정말 최선을 다했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하지 않은 나눔을 받은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또 뭐예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표현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나눔을 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기버와 테이커, 우리가 뭐 한국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라고 치면 중간에 사실은 매처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묻고 얘기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눔은 그래서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통하지 않으면 나눔은 엉뚱한 나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럼 시중은 다 좋은 거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인데 매일 200~300달러를 빌려서 어딜 가요. 어딜 갈까요? 어디를 가요? 매춘하러 가는 거죠. 그럼 이 할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도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상대의 욕구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가치나 또는 나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협의되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인 소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는 2시간짜리를 그냥 30분 만에 다 줄였어요. 시간이 짧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활동을 한 4개 정도 할 건데요. 그래서 먼저 저는 나눔은 이제 관계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먼저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눔 그리기라고 해서
준비물들이 다 있나요? 뒤에? A4 용지 2명당 한 장이 필요하고요. 홀수면 3명당 한 장이 있습니다. A4 용지 있어요? 네. 그래서 짝수로 하시면 참 좋은데. 선생님 뭐 안 시킬 테니까 그냥 또 오실래요? 여기 두 분 오시면 되고, 여기 한 분 오시면 되고, 여기도 한 분 오시면 숫자가 딱 맞아요. 그냥 할게요. 그럼 두 분이서 하는데, 먼저, 한 사람당 선분을 하나씩만 그립니다. 직선도 가능하고요, 곡선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한복 그리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사각형 그림은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는 거죠. 이런 건 가능해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막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나눠서 그리시는데 번갈아 가면서 그립니다. 근데 그때 규칙이 뭐냐? 절대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네 가지 형태가 나와요. 서로 겹치게 그리는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서로 따로따로 그리는 경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내 거 포기하고 상대방 거 도와주는 게 나오고요. 네 번째는 내 거 포기하고 상대방 거 방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성격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인끼리 하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리다 보면요, 우리 그만 그리자, 그런 순간이 와요. 자, 이 활동은 공무원도 웃게 하는 활동이에요. 아시죠? 강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쵸? 공무원, 경찰, 교사. 세 파트가 다 웃어요. 왜? 웃기거든요. 그래서 멈출 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멈춰요. 그리고 자, 펜은요, 서로 다른 펜을 고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어떤 선분을 그렸는지를 이따 물어봐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너는 뭘 그리려고 했어? 그럼 이 선분은 왜 그린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뭔가 좀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같이 제목을 상의해서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둘의 이름 적고 제목 적으면 끝이에요. 자, 10분 드릴 테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자기 그리려고 하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리다 보니 선생님도 자연을 생각하셨으니 나무를 그리게 되고, 선생님이 또 나무를 그렸으니 저는 그 자연을 같이 생각하니까 과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이 나오고, 저희 제목도 뭐 한 글자씩 말해봐서 우리가 소를 얘기하면 저도 이 그림의 느낌상 여를 붙여서 저희 제목은 소여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저는 이거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옆에 여자 선생님이 이제 빙수를 그리고 싶어 하셨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점심을 먹고 빙수를 먹고 싶어 했는데 그 얘기가 길어져서 빙수를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빙수를 그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는 순서가 여기 여자 선생님 먼저여서 여기 있는 이렇게 입모양처럼 생긴 손을 하나 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일 그리는 거구나 싶어서 이게 눈동자를 크게 하나 그렸어요. 빨간색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위에 하나를 더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일이구나 해서 여기다 눈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근데 이제 작은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니까 대칭적으로만 이렇게 따라서 계속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죽은 게임가도 싶다가 여기 밑으로 선분 이렇게 내려간 거 보이시죠? 요거 그리시길래 이제 느낌이 왔어요. 컵이었구나 해서 저렇게 따라 그리고 밑으로 또 그려주시고 해서 여기에 빨대 같은 것도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오렌지 같은 것도 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옆에 수저랑 포크 그리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씩 도와드리고, 그래서 저도 제가 그리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 그려야겠다 싶어서 그다 창문을 그리고 태양을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창문을 그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바로 찌그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랑 머리는 빵으로 이렇게 옮겨서 갔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오늘 날아간 우리의 빙수입니다. 발표를 잘해주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두 분 발표하시는 거 듣고 이 수업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수업은 처음 만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서로 조율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힘센 놈이 밀고 나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너 뭐 그리려고 했어?
나 뭐 그리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안 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안해집니다. 제가 이게 좀 이따 발표 더 들어보겠지만 얘네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애들 17팀, 34명을 데리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요 활동은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17팀을 전부 시켰어요. 근데 17팀 전부 다 어땠을까요? 전부 양보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림을 양보하던가 아니면 제목을 양보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욕을 하는 애들. 그때 이 얼굴을 보고 욕하는 놈이 있었거든요. 간이 큰 놈이지 진짜. 선생님한테 애새끼야 이랬거든요. 근데 걔도 나와서 양보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얘는 뭘 그리려고 했을까요? 이거 빨간색. 나무를 그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나무를 잘 그렸어요. 얘는 뭘 그리려고 했을까요? 학교가 아니라 자동차를 그리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자꾸 창문을 여기다 그려야 되니까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포기하고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 학교로 가자. 그래서 학교로 바꿔준 거예요. 네, 근데 얘가 그림을 양보하고서 나중에 얘가 물어본 거죠. 야, 너 뭘 그리고 있어? 난 자동차 그리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그렸어. 그러니까 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제목을 정해. 그래서 환상의 학교로 정한 거예요. 양보한 거죠. 자, 근데 얘가 자존감이 높은 애였을까요? 낮은 애였을까요? 둘 다 가능해요. 낮은 애는 뭐예요? 혼날까봐. 높은 애는 그래 이거나 먹어라. 뭐 그런 거죠. 근데 얘는 자존감이 낮은 애였어요. 근데 이걸 양보하고 나서 어떤 경험을 받았냐 하면 양보하고 나서 양보를 받은 거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대요.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양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또 웃겨요. 따로따로 그렸어. 얘는 사람 그리고 얘는 동물 그렸어요. 제목을 정하라 그랬더니 동식물을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제목을 합친 거예요. 아까 여기도 보시면 뭐 큰 꽃, 뭐 작은 집처럼 왠지 미안한 거죠. 하나로 정하기에는. 각자의 이익을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스스로 조금씩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매월 또는 매주 또는 격주로 해도 참 좋은 수업이에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어떤 줄 아세요? 그림을 양보하지 않아요. 왜? 제목 양보하면 되니까. 서로 그건 아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이런 경험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해보면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와요. 다른 분들도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들어볼까요? 어떻게든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누가 한번 이 팀에서 양보했어요. 별로 좋은 양보 하지 않는데 자, 두 분, 예. 없으시면 통과. 예. 저는 뭐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왜? 자랑하고 싶은 애들이 자랑해야지. 그죠? 이쪽은? 그리고 뭐 억지로 시킨 거네, 그죠? 좋습니다. 예. 우리 애들은요, 저는 그래요. 재밌게 자꾸 보이게 해서 지들 나오고 싶게 만들어요. 억지로 시켜봐야 별로 안 돼. 네, 저희 그림은 저는 이제 꽃을 그리려고 했고 선생님은 나무와 자연을 그리려고 했대요. 근데 둘 다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렸는데 일단 저 먼저 이렇게 그렸더니 선생님이 눈치채시고 나뭇잎을 그려주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둥을 그리시니 저도 그냥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그리시는 거 보고 나무인가 보다 싶어서 열매를 그리기 시작했고 여기 또 보면 벤치를 그릴 때는 처음에 모르다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색깔 칠하고 옷 입히고 그래서 제목도 저희는 한 글자씩만 말해보자. 뭐를 딱 짓지 말고 말해보자. 선생님이 소 얘기를 하시고 네, 저는 뒤에다 여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목이는 소녀. 네. 이분들은 예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또 저쪽 팀.
자, 없으시면 뭐 통과해도 돼요. 통과하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관계 매직을 해 나가는데 요 수업은 굳이 뭐 꼭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애들이 되게 기다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능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거는 100명이 하면 100명이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외부에서 교육기관을 하면서 장터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엄마랑 아이랑 그림을 그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리다가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가를 봤더니 자기는 아이를 풀어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자꾸 자기 그림을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충격이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우리가 꼭 말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끄집어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사가 끄집어내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표현하게. 그래서 그림 가지고 하는 작업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하고 주로 글쓰기거든요. 그렇게 애들이 싫어하는 글쓰기. 근데 싫어하지 않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글쓰기인데요. 나는 가치 사전이라는 겁니다. 글쓰기라고 해서 뭐 많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려쓰기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치 사전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성실이란 우유 배달부가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해 주는 것, 노트를 한 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히 쓰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 속에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그럼 뭘까? 나눔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데 오늘은 소통 시간이니까 소통을 한번 가볼게요. 소통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 소통이란 상황을 하나 만들고요, 행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초중고 다 계시니까 중고등 애들이 그냥 쓰라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초등 애들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쉽게 써요, 애들이. 유치원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A4 용지 한 장씩 받으시고요. 또 없어요? A4 용지 한 장씩 주시고요. 자, A4 용지 하나가 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6쪽짜리. 그래서 6명씩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면 책 6권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모듬에서. 서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소통에 대한 정의를 6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돌려쓰기를 하느냐? 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옆 사람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쓴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이 또 나요. 그래서 이게 돌려쓰기인데, 돌려쓰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이 도는 게 있고 종이가 도는 게 있어요. 애들은 사람이 도는 걸 더 좋아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 종이가 도는 걸로 하고요. 방법은,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위 앞에 있죠? 그래서 반을 접습니다. 그래서 잘라요. 길게 반을 접어서 자릅니다. 길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세로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건 가로고, 세로로 해놓고 아래로 반을 접는 거죠. 그래서 잘라주세요. 선생님,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가위 있으니까요. 네, 반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한 장은 겉장이 되는 거고요, 한 장은 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장은 일단 놔두고, 잘라줬잖아요. 그러면 한 장은 겉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반을 접으면 이게 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겉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접어요. 다시 속지는 위에서 아래로 한 번, 그럼 2장이 되죠. 한 번 더 접으면 4장이 되죠. 6명이잖아요.
한 번을 더 적어요. 8장이 됩니다. 2장은 버리고 아니면 여분이고 6장을 쓰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잘라주십시오. 8명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건 응용본이에요. 제가 누가 전학 갔을 때 겉종이를요 100g짜리 또는 120g짜리 두꺼운 종이 쓰고 속은 그냥 요거는 한 60g 정도 될 거예요. 얇은 종이 써서 그 우리 롤링페이퍼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한 명씩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저도 있고요. 이렇게 접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전학국이라고 줬더니 얘가 웃으면서도 전학 갔어요. 그리고 생일북으로도 쓸 수 있고요. 활용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일족이에요. 일족인데 여기다가 소통이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소통이란 힘들 때 뭐 해주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 사례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 예를 들면 소통이란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친구가 몰래 사다 주는 거. 뭐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쓴 다음에 반 접고 뭐 이거는 마음이에요. 반만 접어도 되고 또 접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요 뒤에다만 풀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펼치면 일족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옆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장에 내 이름만 써놓으면 되거든요. 소통 사전 해놓고 내 이름 쓰고 오른쪽에 주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촉 같은 걸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돼요. 되도록이면 뭐예요? 되도록이면 다른 내용을 쓰는 게 좋죠. 근데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 사람이 쓴 걸 이렇게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돌려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모둠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 돼요. 뒷모습. 네. 엄마 생각은 이게 잔예스 생각났어요. 오늘의 사실은 메인은 이거거든요. 소리 글쓰기라고 해서 자 먼저 소리로 먼저 목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물소리, 빗방울 소리 또 서갑끝 낙수. 어? 처막끝 낙수. 어려운 말이죠. 처막끝 낙수. 또 물레방아 소리. 튀김 소리는 안 들려요? 튀김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이걸로 배경 삼아서 또 글쓰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인은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음악을 제가 하나 들려드릴 텐데, 요거는 아이들이 모르는 음악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 후배가 본인이 창작을 한 기타 음악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어디서 언제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모듬기 하면 참 좋은데요. 오늘은 인원이 많으니까. 자, 우리 선생님 뭐가 떠오르셨어요? 어떤 장면? 제가 산속 벤치에 앉아서 바람을 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저는 여름에 계곡 옆에서 그늘 아래서 큰 대가족이 같이 한쪽에서 고기 굽고 한쪽에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화기애애 모습 떠올랐어요. 이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대가족은 처음 나왔어요. 지금. 보통 혼자 막 듣는데 대가족 처음 나왔어요. 자, 우리 선생님은요? 어떤 장면 떠오르셨어요? 저는 그 깊은 하로 쾌막에서요. 그 웬 젊은 그 파란 러닝구를 입은 네, 삼촌이 네, 혼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뜯는 듯한 네. 자,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요, A4 용지에다가 각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렇게 뜯고 있는지, 왜 기타를 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일종의 캐릭터 만드는 거거든요. 설정인 거죠, 설정.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는 적으시면 돼요. 그림 말고, 적으셨어요. 그걸 글로 만들어서. 음악 한 번만 더 틀어놔봐 주시면 음악, 저런 분이 계셔야 돼요. 예술을 아셔. 끝났습니다. 자, 어느 정도 쓰셨죠? 자, 쓰신 걸 발표를 한번 모두께 해보십시오. 그래서 발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값이 다 돼요. 수업도 다 돼요. 예를 들어 오징어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자. 그럼 오징어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다리가 몇 개고 어디 살고. 근데 그거를 집단지성을 발표를 시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하면 단 10분 만에 그냥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오징어 모양으로 그려서 그룹핑을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모양, 생김새. 그러니까 뭐까지 배우게 되냐면 분류하는 것까지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발표자가 그룹핑을 잘하는 애를 뽑는 거죠. 그래서 걔가 그룹핑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그 교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학습은 엄청나게 됐어요. 그런 방법의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나눔을 하니까 나눔 장터를 하긴 하는데 이 중에 재능 나눔 장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레네에서는 지식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뭐냐면 렛츠라고 그래서 로컬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체인지 스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경제 구조에 대한 그 개념인데 원래는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지역화폐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왔어. 먼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과 받고 싶은 걸 적게 해요. 그래서 적었죠? 두 개씩 적었어요.
나눌 수 있는 거, 받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거를 게시판을 만들어줘요. 두 개를.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옆에는 받고 싶은 거. 그래서 붙여요. 이름 써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네일 아트를 잘한다. 그럼 뭐예요? 붙여요. 그리고 금액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다가는 받고 싶은 게 나는 네일 아트는 잘하지만 솔직히 글 쓰는 건 잘 못한다. 누가 나 글쓰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붙여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해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뭘 하냐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거는 뭐 가짜 통장도 돼요. 근데 그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고받지 않아요. 통장만 있어요. 그래서 그 통장 안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게 되죠. 시작하는데 어디 있어? 다시 잠깐만요. 가격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도와줬어요. 근데 A가 주고 싶은 게 네일 아트예요. 근데 네일 아트를 했으니까 뭐예요? A가 네일 아트를 했어요. B한테. 명확하게 써주는 거죠. 날짜도 사실 써주면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000원이 들어왔죠. 그럼 B는 어때요? 네일 아트를 A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남는 돈은 여기는 1,000원, 여기는 마이너스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돈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에 뭐가 있냐면 돈도 감가상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 받은 돈은 다음날 몇 퍼센트가 깎이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다르네요. 반으로 깎일 수도 있고 10%가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리 쓰겠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눔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 있어요. 벌기만 하고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익인데 이게 뭐예요? 돈이 자꾸 깎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써버려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 활동은 돈이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활동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소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협동화 그리기 하나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활동인데, 자, 딱 보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는 활동일까요? 각자 그려서?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하나의 사진이나. 근데 4장을요, 한 사람은 A는 여기만 잘라서 나눠주고요. 그럼 여기는 원래 원본이에요. B는 여기만 잘라서 주고요. C는 여기만 잘라서 주고요. D는 여기만 잘라서 줘요. 그러면 무엇만 살아있냐면 겹치는 점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는 지는데 원래 원본하고는 전혀 다른 사진이에요. 다른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느끼냐면 애들이 난 쟤랑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그림이 이어질까라는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훈화를 주실 수도 있고 애들 의견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업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나중에 교사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그럼 희한하게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신 그림을 구할 때요, 유명한 그림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풍경화 같은 거. 왜냐하면 유명한 건 애들이 다 상상해서 그려버리거든. 이런 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갈지, 산이 이렇게 갈지 모르거든요. 원본 나중에 보면 전혀 달라요. 저는 뭐까지 했냐면 기내식 있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 있죠. 그걸 또 사등분해서 줬는데 기내식도 전혀 다르게 나와요. 재밌어요. 그래서 글쓰기도 이렇게 했고요. 글쓰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림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 명이서 어떻게 해요? 같은 주제를 주고 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겪었던 것들. 그래서 이거는 학급 회의도 이걸로 하고요. 정교 회의도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도 이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뭐, 느낌이 칭찬하는 거는 뭐 아시죠? 그죠? 비판, 축하, 제안이 있어요. 근데 칭찬이랑 축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실 벽에도 붙어 있고요. 복도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보통 회의 안건을 언제 내냐면 회의 시간에 내요. 근데 이 게시판이 있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평상시에 붙어 있는 게 안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의 안건이 이제 회의로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면 이제 비판하고 제안이에요. 자, 비판에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실명제. 그리고 먼저 붙인 사람이 떼지 않는 경우는 절대 못 떼요.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떼는 거죠. 그리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 팩트만 적게 돼 있어요. 팩트가 되지 않은 거는 그 담임이 그냥 임의로 뗄 수 있어요. 그런 몇 가지 규칙이 있고요. 제안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실시를 하는데 이렇게 보통 붙여놓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판한다를 누가 적었어요. 우리 반 누가 나를 뭐라고 놀렸다. 나는 그걸 비판한다. 그럼 뭐예요? 이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비판한 애가, 그러니까 놀린 애가. 그럼 걔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붙일 수 있어요. 야, 나 그거 놀린 게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먼저 붙인 애가 이해를 하면 떼는 거예요. 그럼 안건이 하나 주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돼. 야, 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어. 또 붙여요. 그럼 그게 또 막 붙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면 떨어지고요. 해결이 안 되면 그게 회의 안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제안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축하한다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 축하하는 말들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애들하고 해보니까 저학년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이 단어를 잘 몰라요. 비판, 제안 이런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바꿔서 했어요. 칭찬, 축하, 부탁, 사과.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주로 뭘 했냐면 칭찬하고 뭐 축하하는 게 좋으니까 부탁을 많이 넣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 그러니까 이 게시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부탁은 뭐예요? 잘하는 걸 해달라는 부탁이 있고 잘못된 걸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요. 그걸 수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댓글 붙기도 하고. 사과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요, 사과 타이밍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나중에 와서라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소통의 도구가 되고 이 중에 남아있는 것들만 가지고 뭐예요? 회의 안건으로 또 쓰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어떤 아이가 뭘 했는데 사안이 좀 중대하다 그러면 뭐예요? 수업 빼고 그냥 바로 했어요. 창치 시간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회의 때 한 걸 가지고 프레네 학교에서는 반별로 모인 걸 가지고 또다시 정규해서 해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회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만 하나 보여주면 되냐면 결정된 거 하나만 제대로 처음에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 아, 회의한 게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도 회의해요.
왜 애들이 회의를 안 하냐면 안건 내봐야 뭐예요. 어차피 짱일 건데 뭐하러 해. 시간 낭비.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청소합시다. 이런 것만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떤 회의까지 하냐면 선생님 회의가 너무 많아요. 회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회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뭐까지 했냐면 급식 시간에 남는 부식 재료들 있잖아요. 핫도그 하나 남고 소세지 하나 남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먹을 거냐. 이걸 회의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바로 5분 만에 끝낸 거죠. 선생님이 드세요. 선생님이 나 안 먹어. 그 뒤로 5시간을 나와요. 왜? 누가 얘기했는데 나는 그거 싫은데. 누가 나는 그거 싫은데. 5시간을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났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났고요. 그 이후에 애들이 회의 참여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소통 도구는 회의라고 보고요.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마을 만들기 할 때 가서 얘기하는 건데 그 SNS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SNS의 단점은 뭐냐면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돼 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카페와 SNS를 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원본 글은 카페에 쓰고 그거를 링크로서 어떻게 해요? SNS에 띄우는 거죠. 그럼 애들은 앞에 타이틀만 보고 뭐예요? 오늘 누가 누구를 때까지만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카페 들어갔는데 뭐예요? 때를 밀어줬다. 속는 거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적절히 좀 사용해서 그리고 그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프라인에도 벽에 이렇게 게시판이 있으면 아이들이 온라인을 안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보니까 다양한 소통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걔들이 실제로 했던 걸 기록을 해서 나중에 문집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몰아쳤네요. 그냥 4개만 하려다가 너무 열심히,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소통도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뭐 시민교육에서 많이 하는 건데, 번개라고 아시죠? 그쵸? 번개를 약간 응용한 건데, 그 모자 토크라고 해서, 오늘 수업하시고 느낀 점을 5글자로 줄여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통과도 있어요. 네.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요새 해볼까요? 선생님? 생각? 보류? 보류. 참 멋지네요. 네. 소통 참 좋아. 소통 참 좋아. 참 알차네요. 참 알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호신난다. 야오십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역시 재밌어. 매일 좋겠다. 애들 좋겠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잘 들었고요. 아휴 땀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